안녕하세요. 초보 졸업생 시청자 여러분, 용의주도의 김용희 진행자입니다. 오늘 투수 전문가 KBSN의 윤희상 해설위원을 두 번째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 출연을 하려면 와이프님의 오퍼를 받아야 되는데 드디어 오퍼를 받았나 봐요. 와이프 말 잘 들어야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워낙 야구 얘기를 좋아하고 또 투수 쪽에는 워낙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해설위원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현재 투수 쪽 해설위원 전문가로서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해설위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와이프도 해보라고 했었고, 특히 용희 위원님이 너무 강력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뭐 투수 해설위원회에서 제가 몇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KBO 선수들을 조금 야구를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딱히 뭐 제가 뭘 잘한다, 뭐 해설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느낌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현재 유소년들을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투수들의 이 분석, 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윤희상 위원님이랑 같이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올해 드래프트에 탑3, 물론 다른 방송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용의주도에서만큼은 그 투수들의 영상을 직접 뽑아서 이 투수들이 이래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 이래서 150km 이상을 던지는 거다 라는 거를 세밀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시작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150km 이상을 던지려면 어떻게 던져야 되냐 살짝 질문을 했지만 재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50km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거는 재능 영역에 좀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재능은 어떻게 보면은 습득하는 것도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이 신경 스피드나 운동 스피드 이런 것도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또 강한 공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몸의 회복력이나 이런 리커버리 이런 쪽에서도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큰 그림으로는 150km의 영역은 좀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네. 본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50km를 던졌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타고난 재능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는 뭐 체중을 불리려고도 노력을 했고 피지컬적으로 키를 키우려고도 노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능이 밑바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지명 받을 때 이제 본인은 어쨌든 재능 있는 선수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 순위가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연도에 이제 12 순서부터 역순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1번에는 한화, 그리고 2번에는 두산, 그리고 롯데, 삼성, NC, 기아, KT, 키움, LG, SSG 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9번째, 8번째, 이 LG가 8번째 순번이거든요. 네. 이 트레이드 카드로 인해서 8번째 카드에 키움, 그리고 9번째 카드에도 키움이 연속 2번 지명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은 결국 탑3,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투수 3명. 제일 거론이 많이 되고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황준서 선수랑 장충고등학교, 그리고 육선엽 선수 같은 학교입니다. 김태견 선수 인천고등학교의 우완투수죠. 이 3명의 투수들이 지금 굉장히 핫해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영상으로 인해서 아마야구도 많은 관심과 팬들의 이슈, 팬들의 그런 응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야구 영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또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장충고등학교 황준서 선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정말 구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카메라 각도가 이 전지훈련 때 좀 전력 분석팀이 좀 찍어주는 그런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좋네요, 카메라. 제가 또 이 스카우트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동의를 얻고 이거 사실 아무나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동의를 얻고 또 아마 야구의 야구 발전과 이 응원을 해달라는 그 또 스카우트들의 그 또 강곡한 그 절실한 조그마한 메시지 전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이제 KBO에서 결국에 1군 무대에서 뛸 선수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원거리에서 봤을 때 황준서 선수 이 공 궤도나 이런 뭐 투구 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힘을 빼고 사용하는 데에서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쪽은 일단은 고등학교 선수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패스트볼을 던질 때의 느낌은 뭐 프로 선수랑 뭐 흡사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스텝보다는 또 프로에 가면 또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습득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폼 자체나 던지는 요령은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감각적인 재주가 확실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킥을 들고 스트라이드 나갈 때 이런 느낌에서도 이 친구는 자기가 힘을 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쓸 줄 아는 그런 동작들이 폼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좋겠다. 황준서 선수 직접 가서 봤지만 몸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거든요. 이제 슬로우 모션 나오네요. 네. 위원님이 보시고 장점 이건 되게 좋다 하면은 스톱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폼이 부드럽고 유연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힘을 쓰는 리듬이랑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나 움직임도 좋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힘을 빼고 사용하는 느낌이 좋아서 많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유형의 투수예요. 그럼 선발 투수로서 적합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프로 와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은 뭐냐면 투구 폼에서 킥을 들고 나갈 때 조금 이렇게 릴리스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동작에서 뜨는 느낌이 있어요. 살짝. 킥을 들고 스트라이드 돼서 릴리스 포인트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투수들은 슬라이더 계통이나 커브의 계통에 브레이킹이 좋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뭐 체인지업 계통이나 스플리터 계통으로 일단은 프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느낌이고, 왜냐면 슬라이더랑 커브는 던질 수는 있어도 프로 수준의 그렇죠. 궤적을,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이 이 백스로잉이 활용이 돼서 릴리스 포인트까지 이 에너지가 공에 전달이 되는 유형의 투수들이 슬라이더의 궤적이 좋은데 황준서 선수는 힘을 뺐다 이렇게 쓰는 타이밍이라서 공의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의 이 회전을 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조금은 좁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나 커브에 브레이킹이 빠른 유형의 투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계열이 확실히 1구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슬라이더나 커브 계통을 프로 가서 보완한다면 저는 상당히 내 능력치가 있어 보이는 투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주무기로 변화구는 위닝샷으로는 또 포크볼을 사용하는 투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더보다 포크볼을 굉장히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황준서 선수의 피칭하는 영상을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슬라이더 계통보다는 포크볼이나 그렇죠. 체인저 계통을 잘 던질 수 있는 투구 폼이에요. 뭐 목동 야구장에 가서 직접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네. 투구 폼만 보고도 사실 이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포크볼이 주무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영상만 보고 포크볼이 굉장히 잘 던질 거다라고 꼭 집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오. 그러니까 딱 다리를 들고 왜 오른쪽 다리가 딱 지면에 닿기 전 요 느낌에서의 슬라이더를 잡아낼 수 있는 동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잡아낸다면 슬라이더까지도 뭐 크게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프로 가서. 프로 가서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쪽은 보완을 해야 된다. 조금 수정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수의 느낌이 확실히 나요. 선발 투수로서. 네. 근데 지금 수도 모션을 봐도 저 자세가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저는 공 던질 때 이렇게 던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했잖아. 기본적으로 패스트볼을 굉장히 편하게 밸런스를 가지고 리듬과 타이밍으로 쉽게 던진다. 근데 제가 이 선수를 네. 제가 그 목동야구장에서 직접 가서 봤지만 경기 전에 그 굉장히 투구수가 많아요. 몸을 풀기 전에 투구수가 많은 투수가 있고 적은 투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불펜에서 공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오더라고요. 이런 게 투구 개수에도 영향이 있는지, 체력, 스태미너에도 또 팔꿈치, 어깨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상관없나요? 혹시? 일단 예전에는 선수들에 맞췄어요. 선수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불펜에서 몸을 많이 푸는 선수,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코칭 스태프가 계산을 해놓고 움직였는데, 현대야구는 불펜에서 최소한의 투구를 던지게끔 시스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던지기 전에 뭐 튜빙이나 밴드 운동이나 뭐 스트레칭이나 뭐 섀도우나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각자 루틴에 다 넣어놔요. 그리고는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는 불펜에서 마운드에 올라갔을 땐 최소 10개에서 15개는 빠바방 던지고 바로 시합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펜에서 많은 투구수를 하는 선수들은 사실 선발 투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만큼 불펜에서 공을 많이 던진다라는 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풀리지 않는다.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을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문득 생각을 했거든요. 디테일해요. 확실히 선수.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전문가예요. 네. 선수들은 이 특히 팔꿈치나 어깨에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불펜에서 공을 많이 던져야 되는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이 통증으로 좀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민하구나. 내가 예민해. 팔을 많이 풀어야 예민해. 좀 풀린다. 뭐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긴 해요. 맞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마음고생이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그러니까 청심환도 먹이고 막 장어도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예민하지 말라고. 그게 다 불펜에서 공 많이 던지지 말라고 먹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다음 투수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 직접 가서 제가 이제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나오는 육선엽 선수보다는 몸이 사실 미완성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완선형 선수, 근력이 다 자라있고 뼈대가 두껍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선수, 아니면은 그 두 선수를 나눠 봤을 때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수를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완선형의 선수를 선택을 할 건지, 만약에 위원님께서 스카우트로서 지명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저는 미완성형 선수가 발전 가능성은 당연히 높죠. 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프로에서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프로에서 이 구단에서 2년, 3년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프로에 쓰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1라운드급 선수면은 조금은 완성형의 선수가 오히려 부상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러니까는 조금 성장이 빠른 선수들은 그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바로 1군에 투입이 돼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단마다 뭐 선택한 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지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완성형이든 미완성형이든 일단은 자기 몸을 좀 컨트롤할 수 있거나 줄 알고 다룰 줄 내 아는 몸을 선수.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이 주여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다 컸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무조건 이긴다? 컨트롤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그만큼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조금은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힘이나 스피드나 파워가 있는 선수를 좀 선호하고, 저는 이 황준서 선수가 조금은 미완성의, 조금 아직도 더 성장하는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자기 몸을 유연하죠. 잘 가지고 놀고 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준서 선수는 장충고등학교 자투자타로 187cm에 80kg, 그리고 이 고교 2학년 시절 때부터 뭐 국가대표 생활도 하고 워낙 뭐 기록은 찾아보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선수, 그 같은 학교의 육선엽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선엽 선수 또한 키가 굉장히 커요. 190cm에 90kg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좀 무서워요. 마운드에 있으면은 무섭고 153kg까지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육선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만나봤을 때는 팔다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위원님처럼 진짜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이미 골격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 서양 느낌이 살짝 났어요. 힘이 딱 있어요. 힘이 그냥 지금 근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봤을 때 육선엽 선수는 한번 평점이라기보다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육선엽 선수는 좀 찾아봤어요. 네, 영상을 찾아보면서 왜 그러냐면 투구 폼의 변화가 계속해서 있다고 그래서 투구 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찾아봤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정확하게는 뭐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조금 오타니 느낌의 폼을 자꾸 자기 폼에 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있잖아요. 막 이제 어느 유명한 선수 폼을 따라하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모방에 대한 거에 있어서 자기가 좀 그런 거를 캐치를 하고 내 투구 폼 안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점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그거를 왜 높게 평가하냐면 같이 선수 생활을 한 최정 선수가 그게 굉장히 빨라요. 이 습득력이 빠른 거네요. 나는 그런 쪽에서 아직 고등학교인 선수가 이 오타니 선수나 어떻게 좋은 선수들을 조금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 폼을 내 폼 안에 조금 넣는다? 근데 그게 바로 실전에서 나온다? 그럼 그만한 센스가 재능이 있는 거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육선엽 선수는 공을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을 눌러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변화구에서도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수 있어요. 특히 멀어져가는 슬라이더나 커브나 이런 쪽의 계통을 잘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 정도 높이면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세트 모션에서 제가 보기에도 좀 킥이 길기는 해요. 좋아요. 좋나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의 힘도 있을 거예요. 네, 공의 힘도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 하체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릴리스 포인트 공을 던질 때 이 뒷다리인 이 무릎이 좀 많이 쫓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을 릴리스 포인트에 던질 때 앞다리와 뒷다리가 좀 좁아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저는 이제 투수 쪽에 이런 영상이나 분석 같은 거를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오른쪽 뒷다리가 마운드에서 땅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좋은 거냐,
분명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이 뒷다리가 던지는 순간까지 이 오른다리가 땅에 붙어 있어야 그래도 내 몸에 힘을 다 쓰는 거 아니냐라고 저번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지금 네. 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네. 요 동작은 뭐냐면 앞다리의 힘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확 서서 던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하체를 활용하거나 하체의 힘이 더 붙어준다면 구속은 야. 더 빨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선수죠. 신체 조건 좋고 네. 재능 좋고 완선형에 네. 저 정도의 폼 수준까지만 되면 160kg도 가능하다. 야, 160kg는 저는 장담 못해도 155kg는 충분히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육선혁 선수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오늘 분석하는 세 투수 중에 가장 시선을 끄는 투수가 사실 이 육선엽 선수예요. 네. 지금 뒷다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뒷다리가 떨어져 있는 거는 크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상관없어요. 앞다리의 각이 뒷다리의 저 리드라인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다리가 만약에 저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각이 죽어준다면 네. 뒷다리는 땅에 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거를 예전 분들은 저 뒷다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지금 플레이트판에서 드래그 그렇죠. 라인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선수를 봤을 때 저는 드래그 라인을 뜬다 안 뜬다로 판단하지 않아요. 드래그 라인의 방향이 너무 멀어진다 아니면 일직선으로 간다. 그러니까 드래그 라인 방향이 멀어지는 거는 무조건 횡적으로 돌죠. 도니까 드래그 라인이 멀어지는 거고 그렇죠. 저렇게 뜨는 거는 앞다리의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다리가 조금 펴서 던지는 느낌의 유형이 선수이기 때문에 뒷다리가 뜨는 거는 뭐 크게는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이 몸통이나 하체의 힘이 붙어준다면 그렇죠. 지금 저 상태에서 뒷다리가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네. 더 뒤에 남아있다면 체중이 더 공에 실릴 힘이 수 있는 실리는 가능성이 거죠. 훨씬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 육선엽 선수는 투구 폼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 오타니를 좀 롤모델로 해서 어느 정도 이 투구 폼을 수정하면서 자기의 이 투구 폼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저런 부분을 본인이 캐치해서 수정을 한다. 좋죠. 아니 그 오타니 선수를 영상을 많이 보면서 본인도 많이 따라하고 그거를 습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재능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왜 이치로가 안 됐죠? 네? 저는 이치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나는 왜 이치로가 안 됐죠? 근데 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스카우트를 하셨으니까 네. 공은 150km 던져요. 네. 같은 투수인데 네. 같이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는데 이 선수는 폼이 기가 막히게 예뻐요. 네. 좋고 네. 이 선수는 거칠어요. 엉성하고. 누구를 뽑으실 거예요? 이왕이면은 저는 저 같은 선수가 안 뽑혔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선수는 인천고등학교 김태견 선수입니다. 김태견 선수는 신장이 184cm 그리고 88kg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태견 선수가 그래도 1군 무대에 서면은 제일 즉시전력으로 쓸 수 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시 전력감이라고 봤을 때는 선발보다는 불펜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는 맞고요. 굉장히 좋은 제구력.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어요. 네. 패스트볼이 좋구나. 이 직구의 힘이 이 KT의 박영현 선수와 네. 좀 뭔가 LG 트윈스의 고우석 선수의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알고도 치기 어려운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네. 어쨌든 공의 무브먼트라든가 기본적으로 공의 힘이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조금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키는 작지만 스트라이드가 굉장히 길고 스트라이드가 길고 그리고 이 상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 던지는 방향 쪽으로 잘 들어가요. 네, 그리고 아까 육선엽 선수의 조금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했던 거를 김태견 선수는 갖고 있는 게 네. 릴리스 포인트에서 뒷다리가
굉장히 잘 뒤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뒷다리가 잘 머물러 있다는 건 그만큼 이 회전축의 뒤에 회전 반경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패스트볼의 힘이 뒤에서 더 살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쉽게 설명하자면 이 회전 원 반경이 요 반경에서 150 던지는 느낌이랑 네. 요 반경으로 150이 나오는 느낌이랑 요 반경으로 150이 그렇죠. 나오는 느낌은 뒤에 힘이 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회전축이 큰다면. 근데 이 김태균 선수는 정말 좋은 이 뒤에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패스트볼의 뒤에 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영상 중에 그 스톱을 시켜놨는데 네. 너무 유연한 거 아니에요? 뒷다리 이제 육상엽 선수랑은 또 다르게 네. 뒷다리가 붙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팔 이걸 가슴 부위 이게 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와. 전체적으로 신체의 활용을 정말 잘하는 유형의 선수예요. 지금 저 네. 팔로드로 들어가기 전에 뒷다리의 이 모양이 아직도 뒤쪽 플레이트판에 있죠. 그렇죠. 육선엽 선수처럼 완전 쫓아오지 않고 네. 뒤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동작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회전 뒤에 회전 반경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완전히 쓰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길고 유연하고 그런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뒷다리가 붙은 상태에서 뒷다리가 뒤쪽에 있는 거죠. 프레이트판 그렇죠. 쪽 뒤쪽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이렇게 보면 아까 육선엽 선수는 여기 왼쪽 다리고 오른쪽 다리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들어와 그렇죠. 있었잖아요. 붙었죠. 김태균 선수는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느낌이 요 뒤에 회전 방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던져서 김태균 선수는 아무래도 스피드보다 더 좀 강력한 느낌의 패스트볼의 힘이 공에 실리는 거죠. 이 등도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맞아요. 네. 아, 투수 전문가가 아닌데 이 정도까지 알면은 이거 봐요. 이렇게. 예? 활처럼. 이렇게 확 휘어져야. 예? 아까 그렇죠.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강한 패스트볼을 던질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던지는 상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옆으로 많이 빠지지 않고 던지는 방향으로 숙여주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 볼의 RPM이 회전축이 바로 서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라이징이 붙는 거죠. 네, 그렇죠. 이 패스트볼만으로도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좀 한편으로는 자 지명 순위가 한화, 두산, 롯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한화의 입장에서는 자완 선발 투수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변이 없는 한 황준수 선수가 하나의 옷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사실 선택지는 이제 두산이 이 좋은 우한 투수 두 명을 어떻게 갖고 갈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김태견 선수는 지금 당장 불펜의 필승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김태균 자, 선수는 네. 홍건희 선수의 FA가 또 있고, FA가 불펜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펜층의 뎁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를 픽을 해서 자 바로 실전에 투입한다 이런 계산을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선발 쪽에 5선발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육선엽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다는 가정에 생각을 한다면 또 육선엽 선수도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 제목이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사실은 두산이 조금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모든 드래프트에서 2등과 3등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7등과 8등이 머리가 가장 아파요. 네. 또 그렇게. 전국에서 6등의 투수를 뽑을 것이냐, 야수 1, 2등을 뽑을 것이냐. 머리 아프거든요. 결국 야구는 투수 노름이잖아요. 맞아요. 네, 총이 많은 만큼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건 사실인데 매년 LG나 4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들은 항상 머리 아파요. 5등 투수를 뽑기는 좀 애매하고 야수를 뽑자니 1군에서 바로 쓰기는 어렵고 이러니까 항상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님이 봤을 때 이 3명 중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번을 지명을 한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팀이 아니라 나는 이 순번대로 지명을 할 것 같다. 저는 뭐 이제 뭐 팀 사정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 영상으로 보고 이 세 명을 네. 뽑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용희 위원님이 예상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1픽을 육선엽 선수예요.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1순위가 육선엽, 2순위가 황준서, 네. 세 번째가 김태균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육선엽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능이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육선혁 선수가 네. 내가 투수 코치여도 육선혁 선수를 한번 이제 케어를 해보고 싶다. 그쵸. 좀 뭔가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고 네, 좀 도움도 줘보고 싶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런 것도 있다 설명도 해주고 싶고 그런 선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으니까. 네, 높으니까. 맞아요. 그럼 황준서 선수랑 김태견 선수는 내 눈에서 그냥 멀어지는 거네요, 그러면은? 저 선수들은 그냥 이제 좀 약간 차별이 들어가는 거네요. 난 육선엽이 좋으니까 김태견, 황준서 너네는 내년에 준비해. 이렇게?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준서 선수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황준서 선수를 보면은 뭔가 김강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를 같이 합쳐놓은 듯한 느낌도 있고 또 그렇게 네. 대투수가 될 수 있는 네. 분명히 자질도 가지고 있고 네. 또 김태균 선수는 지금 당장 이 1군 무대에서 활용을 하면서 또 고우석 선수 같이 세이브왕을 잡아낼 수 있는 또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다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조금 뭔가 모르게 저는 자꾸 육선엽 선수한테 시선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육선엽이 내 사랑이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사실 그냥 이제 농담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한 거고 이 세 명의 선수가 확실히 기량이 대단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명의 투수들, 이 김태균 선수는 중간 개투로 이제 적합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자, 이 육선엽 선수와 황준서 선수 선발 투수예요. 이거 뭐 답이 정해져 있겠구나. 말씀. 1선발을 누구 쓸 거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육선엽이잖아요. 지금 당장 시합을 해야 되는데 1선발을 누굴 쓸 거냐? 그렇죠. 지금 당장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올 시즌 시작을 해. 국내 1선발 육선엽인가 황준서인가? 저는 1선발은 황준서를 쓰죠. 자완이요. 네. 1선발은 황준서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픽하고 싶은 건 육선엽 선수지만 지금 당장 1선발로 써야 될 선수는 황준서 선수가 감독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드래프트에 있어서 이 선수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가지고 싶은 선수는 육선엽 선수였어요. 근데 지금 당장 시합을 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만약에 1선발을 쓴다 그러면은 저는 황준서, 2선발은 또 김태현이에요. 용희 위원님도 스카우트를 해봤지만 그렇죠. 1년을 보고 한 게임을 보고 선수를 뽑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10년, 15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선엽 선수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고 지금 당장 제가 감독이라서 시합을 써야 된다면 황준서, 김태균 선수가 좀 먼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안정감도 있고 믿음감도 있어서 또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세 명의 투수 봤을 때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이 질문 뒤에도 있었지만 저의 때 느낌과 지금에 봤을 때는 지금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구나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올 시즌에도 충분히 신인들이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를 잡아서 팀이 운영되는 팀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눈에 띄고 그리고 좀 뭔가 즉시 전력감으로 확 매력이 넘치는 선수들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 고등학교 야구도 좋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만큼 그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전에 어린 선수들한테
어린 선수 때부터 이제 커가는 느낌을 볼 수 있는 매력도 그렇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윤희상 해설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셨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우트 팀에서도 이제 고교 야구, 아마 야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면서 그런 메시지 전달과 또 지금 현재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 고교 야구나 대학 야구에서 어쨌든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이 지금 프로 모드에서 뛰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미리 보는 그렇죠. 프로 야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또 흔쾌히 또 이제 승낙을 해주신 스카우트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어쨌든 이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제2의 오타니 이런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KBO 리그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인기가 얻어지면서 한국 야구가 더 기량이 발전되는, 수준이 더 높아지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의주도, 크보 졸업생이 용의주도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일단은 사실 이 용희 위원님이랑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네, 맞아. 동기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방송이 되겠나 싶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정말 진행도 잘하고 원래 이런 친구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선수들 다룰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용의주도 채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야구 흥행에 있어 많은 도움과 그리고 또 팬들의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게스트로 와주실 거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 나 투수 잘 몰라요. 투수 나오면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저 증거 자료 있으니까 예. 영상 그대로 나갈 거니까 이미 다 녹화됐고요. 오늘 한국 야구의 미래, 이 육선혁 선수, 황준서 선수, 그리고 김태견 선수까지 포함해서 모두 영상을 다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대는 야수편입니다. 이제 해설위원님은 필요가 없어요. 네, 안 나오셔도 돼요. 네, 필요 없고요. 네, 야수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하면 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야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고교 야구, 지금 그 입시생들, 그리고 꿈나무들, 이 영상, 이 투수 부분에 있어서는 윤희상 해설위원님이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 교육 영상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자주 보셔야죠. 재능이라고 그랬죠? 따라하는 것도. 네. 따라할 줄 아는 것도 재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기량을 팍팍 올려서 프로 유니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보 졸업생 용의주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왜 시켜요 자꾸 이거 알람 설정 이거 왜 시키죠? 이거 옛날 거 아니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